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2019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뭐 대단하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총조사니까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결과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밑으로 한번 우리가 오늘은 그 핵심만 요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1년마다 또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2018년 19년 자료는 행정 자료를 이용한 거다. 그래서 2010년 전통적 방식 있었는데 등록 센서스 버시는 2010년 방식으로 해서 2015년까지는 5년 주기, 2016년부터는 1년 주기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쭉 내려가서 보시면 총 인구가 5,178만 명 우리나라가 대국이 있고요. 그 중에서 내국인이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78명은 이제 외국인이다. 그래서 전체 수도권 인구가 50%, 수도권에서 거의 반이 살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인구가 3.4%, 그리고 내국인 중에 고령 인구 65세 이상이겠죠. 가 15.5%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고령 인구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도권에 정말 반이 살고 있으니까 모든 뉴스나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 위주로 된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총 가구로 보면 2천만 가구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천 만 이하였는데 드디어 2천만이 넘어섰네요. 그중에서 아파트 거주가 51%, 1인 가구가 30%, 평균 가구 원수는 2.39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무슨 말이냐?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이라는 거죠. 반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또 한 7, 80%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1인 가구가 또 30%로 가구 중에서 가장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 가구 원수가 2.39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소형 주택들이 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 주택은 이제 1,813만 호 가구 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62.3%, 건축년도 20년 이상 된 게 48%, 그러니까 반 정도는 20년 이상 된 게 구축 아파트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죠. 거기다가 또 아파트로서 총 주택이 1,800만입니다. 가구는 2천만인데 주택은 1,800만. 그만큼 이거에 따라서는 미스매치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수도권 이거 50%인데요. 보시면 2000년에 46.3%에서 2019년엔 50%로 실제로 보면 여기 나온 50%, 대단한 거죠. 그리고 고령 인구는 점점점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가구는 1인 가구가 15.5% 2000년에는 점점점 늘어나서 2019년 작년에는 무려 30%가 1인 가구였다는 거.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평균 가구 원수는 3.12명에서 계속 줄어서 지금 2.39명.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평균 가구 원수가 줄어서 이렇게 되면 평균 가구 원수가 만약 2명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부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나 아니면은 뭐 이혼이나 이런 걸로 해서 2명 사는 가구들이 많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종류는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9년 단독이 21%, 아파트가 62%, 연립 다세대가 14.9%, 비거주형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확실히 우리나라가 아파트 이렇게 목매다 한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주택 비율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주택 비율도 보시면 단독주택 무려 50%, 그 아파트는 그나마 이제 8.2%로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봤는데요. 총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2018년에 비해서 15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인구 줄지 않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성인 그러니까 남자는 2,500만, 여자도 2,500만. 그러면 남녀 차이가 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내국인 중에 외국인이 170, 그래서 내국인 외국인이 7.7%.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보다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이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늘어나는 세종, 경기, 제주 순이다. 그래서 증가율은 세종, 경기, 제주. 그러니까 세종은 워낙 그 신도시
신도시급이 아니죠. 도시는 도시죠. 어쨌든 뭐 특별행정구역이니까요. 그럴 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감소율이 많은 데서는 대전, 부산, 대구입니다. 그렇게 치면은 또 신기하죠? 네, 무슨 말이냐? 대전, 부산, 대구 최근 1, 2년만 놓고 보면은 제일 많이 가격이 상승한 곳 중에 한 곳들이거든요. 부산이나 뭐 대구는 요즘 약간 상황이 안 좋다래도 1, 2년 전만 해도 가격이 많이, 대전 같은 경우도 올해 여름 뭐 가을 봄까지도, 올해 봄까지도 많이 상승했으니까 오히려 인구와 주택 가격 상승은 꼭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시군으로 보면 화성시가 7.9%, 시흥시가 5.9%. 특히나 이 화성시, 시흥시는 그 새로운 주택이 많이 생겼다는 또 특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부천 그리고 노원구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제 신도시급들이 많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주한 수요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노원구 같은 경우도 옆에 보면 별내, 다산 이런 데들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현재 중위 연령이 43.7보다 2018년보다 0.66세,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나라 인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유소년 인구가 보면은 648만 명에서 631만,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 비중이 13%에서 12.6%, 생산 연령인 15에서 64세는 3,600만 명에서 3,500만 명대로 확실히 많이 고령 인구는 오히려 이렇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적별 무슨 중국계, 중국인, 대만인들이 우리나라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 계열 분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볼 땐 더불어 사는 사회 쪽으로 가야지 자꾸 이런 분들을 배척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도 좀 손실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 국적이 가장 많네요. 태국, 베트남 순으로 가장 많다. 그쪽에서 우리나라 오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물, 경기, 서울, 인천이 이제 많고요. 그다음에 증가율로는 세종, 대구, 인천. 그러니까 인구로는 경기, 서울, 네, 인천이 많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가구 수로는 현재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쭉 넘어가면 5인 이하 가구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1인 가구가 현재 30.2%, 2인 가구는 27.8%, 합치면 57.8%, 거의 6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1인 또는 2인 가구로 현재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2인 가구도 20.7, 3인 가구도 20.7%, 이런 수두로 현재 되고 있는 것처럼 1인, 2인 가구가 현재 대세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폭은 최근에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보면 2015년에 비해서도 53.4에서 58.1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에 대전이 1인 가구 비율로 보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가장 낮습니다. 1인 가구 비율 대전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뭐 다가구 주택, 원룸, 뭐 오피스 이런 것들도 꽤 메리트가 있는 투자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일반 가구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단독 가구 거주하는 가구,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세종, 인천, 경기 순으로 전남이 제일 낮네요. 그래서 한옥마을이 유명한가? 네. 그다음에 아파트는 세종, 광주, 제주가 가장, 네. 아, 세종, 광주, 담이고 제주도는 가장 낮다. 제주도로 뭐 실제로 가보면 아파트는 거의 안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또 다문화 가구가 35만 가구입니다. 귀화자 또는 결혼 이민자로 이루어진 가구는 그래서 전체 1.7%,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그래도 사회 곳곳에 있는 이런 분들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이 가장 많고 귀화자 이전 국적은 한국계 중국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뭐 1,813만 호 정도로서요. 2018년에 비해서 49,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 수는 2천만 가구이고요. 주택은 1,800만 호, 그러니까 무려 100만 호 정도가 가구 수에 비해서는 집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현재는.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면 단독주택은 50.1%, 30년 이상 주택. 네, 그래서 오래된 곳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택, 가구 이런 것들을 보시면 1인 가구가 제일 많고요. 그런 다음에 아파트에 제일 많이 살고 있고요. 네.
그런 게 이제 포커스. 그리고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가구수에 비해 주택 수는 좀 부족한 것 같다. 물론 다 살고는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어딘가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방송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저도 앞으로는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